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덕후들이 모여 순위를 매기는 방송 덕보드 차트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뭐지? 흥내고 있는 중 지금. 네. 두 번째 녹음이잖아요. 네. 네. 정상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토요일 밤 4명의 덕후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외국 나가서도 뭐 서양인들이 샤머니니 뭐니 뭐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저희 좋아요. 좀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난 네. 그럼요. 예.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민 걱정 좀 안 하시죠? 예. 구봉님? 예전보다는 훨씬 덜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이제 좀 퍼센트가 내려갔어요? 네,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가셔서 네. 지금 92% 정도 되나요? 네. 78%? 이분이 이민 때문에 집도 안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전세만 뭐 있어요. 얘기만 하면 자꾸 이민 얘기를 하셔서. 그렇죠. 기승전 이민이죠. 아, 짜장면 좀 맛있더라. 아, 중국 가서 살고 싶다 뭐 이런. 그 정도죠. 네. 중국 살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아, 그건 그래요. 저희랑 맥도날드 가서도 아 미국 가고 싶다. 미국 맥도날드 훨씬 큰데.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선진국이 됐어요.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자랑스러운 소개부터 해주십시오. 네. 네, 자랑스러운 덕후 수북입니다. 뭐지 이거? 예, 저는 오덕후를 꿈꾸는 삼덕후 헨입니다. 편하게 덕질하는 꾸봉입니다. 네, 저는 삼성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라싸입니다. 여기서도 드립을 쳐. 뭐야 진짜 뜬금없다 진짜. 그거예요? 고드립이에요? 아, 예, 알았어요. 예. 네. 아니 저희 그 전 대통령께서 예. 거주하는 곳도 거기죠. 그렇죠. 네. 시끄러 죽겠어요. 아주. 들려요 진짜. 아, 진짜? 회사 가끔씩. 아, 네, 그래서 네, 어쨌든 지나간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토요일 밤인데 피곤하지 않고 두 번째 녹음이지만 신나게 녹음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녹음 버튼 안 눌러서죠? 아 신난다. 그게 신나는 이유는 아니고. 아, 그거 아니에요? 다음엔 내가 너네들 녹음 버튼 누르면 내가 싹 꺼놓을 거야.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먼저 댓글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뭔가 청취자분들께서 접근하기 힘드셨는지 댓글이 거의 안 달렸어요. 거의 없어요. 내 생각에 너무 빨리 올려서 그래요. 아, 이게 그런가? 밀당이 없어서 그래. 다음에는 그럼 또 천천히 올리는 거 할까요? 더 욕먹을 것 같아요. 더 욕먹을 걸. 햇님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살구만 녹차라떼님이 또 댓글을 또 부지런히 달아주셨는데요. 대본이요, 대본. 네. 대본 중에 첫 줄은 역시 햇님이 없어서 숨은 재미 찾기를 못했네요. 네. 예, 제가 아쉽습니다. 오늘 술 좀 먹고 왔으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Z 더블 Z 예. 연습 Z 예. 네. 좀 슈퍼로데 이런. 따라라 다라라라. 이거는 맞는 거죠? 아니 틀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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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지어 틀렸어. 맞는 거죠 했는데 틀렸어. 햇님 내 남자친구는 파일럿 해줘요. QQ라가 맞다 그랬나요? 나는 슈슈였나? 모르겠어요. 약간 틀렸어. 내키는 대로 합니다. 하여간 틀렸어요. 네. 그래서 살구만 노차르트님이 그 얘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얘기 그 다음에 또 클래식 얘기를 해주셨는데 클래식 얘기를 하시는 걸로 봐서 또 대충 연세가 짐작이 되시네요. 저희 또래인 걸로. 네. 네, 저희 또래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소중한 댓글을 시크엔젤님이 또 달아주셨어요. 야, 이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엄청난 저희- 대본급이야. 그 꾸봉님하고 저 대본 합치면 이 정도. 맞아.
네, 햇님이 빠져서 아쉽다고 그러고, 아. 네, 라사님 안티는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안티팬도 팬이잖아요. 근데 네. 심정적으로 햇님이 가깝대. 네. 제가 은근히 되게 네. 친화력이 좋습니다. 보호 본능을 좀 이끌어내고, 보호 본능. 네. 벤케인데. 아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동생 챙기는 그런 아, 느낌? 그런 거구나. 아, 되게 뭔가 슬프네요. 아니야, 농담이고. 네, 그 시크엔젤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랑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죠? 그죠. 네. 어메이징이 재밌다고 하셔. 아, 근데 사실 저번 편에서 제가 그 내용이 길어질까봐 딱히 그 꾸봉님이 어메이징 엄청 깔 때 그냥 네. 대답을 안 했는데 저는 사실 샘 레이미 버전보다는 어메이징이 더 원작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상하는 스파이더맨과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예. 어메이징도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특히 처음에 그 자기 능력을 깨닫고 그 퀸즈에 있는 그 창고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스파이더맨 지금 그냥 1, 2로 나눈다면 네. 어메이징이 2고 뭐 원래 나왔던 게 1이라면은 저는 그때 그 방송에 들어와서 같이 너무 까고 싶었거든요. 어메이징을? 둘 다. 왜냐면 둘 다? 장면이 둘 다 너무 멋있어요. 스파이더맨은 그 장면이 너무 그렇죠. 좋아요. 사실 그거 보러 가는 거잖아요. 예, 그 거미줄을 타고 움직이는 그 탄력 있는 그 화면의 역동성을 너무 좋아하는데 스토리랑 캐릭터가 너무 이상하게 굴러가니까 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아. 솔직히. 햇님은 또 그런 거 좋아하시네. 네. 장면 이런 거. 네, 씬. 연출, 장면 막 네, 이런 거 좋아하셔서. 네. 로맨스도 되게 풋풋해서 전 좋았어요. 저는 그거 4D로 봤는데 그 몰래 그 피터 파커가 그웬 스테이시의 집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4D는 향기가 확 나요.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조금 왜냐면 여자 방에 들어왔으니까. 여자방 냄새 같이 라벤더 향 같은 거 뿌려서. 그럼 남자 방에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쉰내가 확 나고 이래요? 아재 냄새 이런 거고. 아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극장에 가겠어요. 나 4D로 군대 영화 같은 거 보고 싶다. 아니 근데 저 옛날에 4D 극장 갔을 때 네. 그 약간 습기를 뿌려주는 수증기 뿌려주는 네.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청소를 안 했는지 꾸름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 기분 팍상해가지고. 아니요 그게 남자 방이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호수물 같은 거라서 그랬나? 그럴 수도 있고. 현실감 있는데요. 어. 호수물 안 깨끗하니까. 호수물과 어. 그 이런 청정 지역과 뭐 이렇게 다 틀려요. 일단 빈정상했어. 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루나틱스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빠른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편집했어요. 네. 지난번 녹음 때도 얘기하셨지만 네. 또 자랑을 하셨습니다. 수북 PD는 편집이 빠릅니다. 제가 네.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편집 인원이 네. 2명이 돼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녹음 때도 그랬지만 제가 책임 PD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가이드만 해주는 걸로 하고 지금 있어요. 노고부터 눌렀지? 지금은 눌렀어요. 지난 녹음처럼 수봉님 분량 다 읽어주세요. 칭찬 분량 다 읽어주세요. 네. 칭찬이 어디 있더라. 없는 것 같은데. 지난 방송에서 수북님이 댓글 읽으셨는데 그죠? 네, 그렇죠. 네, 하차하셨죠? 하차했어요. 네. 네, 저희 탄핵했습니다. 저는 당일 녹음, 당일 업로드. 예. 오늘은 몇 업로드예요. 분 안 남았는데. 오늘 몇 분 안 남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은 제가 편집 안 할 거니까. 어째서? 네. 그리고 네. 루나틱스님이 이제 뭐 갖고 오신다면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나 공각기동대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레지던트 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자본 논리로 인해 만드는 그쵸. 작품이기 때문에 게임은 모르겠는데 영화는 조금 너무 거의 뭐 2부터는 다 망작이라고 네.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보고 있으면 되게 산티나는 저예산 영화 보는 느낌을 싼 너무 마이죠 정말. 네. 정말 싼 마이죠. 그러니까 좀 슬펐어요 솔직히 전 보면서. 저는 근데 좀 사실 재밌게 봐가지고. 역시 영화는 개인 취향은 이걸로. 공각기동대가 이번에 개봉하죠. 그거 좀 기대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스칼렛 요한슨 나오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 시나리오를 가지고 네. 헐리우드 자본으로 만드는 영화는 기대가 커요 전. 항상. 그래요? 그런 영화가 이때까지 없었나요? 아니 뭐 없지는 않았죠. 저 그거 있잖아요. 톰 크루즈 나온 거 네, 있잖아요.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도 그렇고. 그건 재밌었어. 네, 네. 재밌었잖아요. 제목이 왜 생각이 안 제목이 안 나지? 나지? 저희가 영어에 좀 약합니다. 엣지 오브 토말로. 네. 그 너무 어려워. 네. 너무 길잖아. 제목이 그렇잖아요. 어려웠어. 제목이 영어야 또. 그쵸. 두 단어가 나오잖아. 일본 제목으로 해서 엣지도 엄청 있고 쉬웠을 영어로도 거예요. 있어. 오브 이런 거 나오면 잘 오브, 모른다고. 힘들어요.
죽었는데 일어나 보니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이거 얼마나 기억하기 쉬워요. 그렇죠. 죽었는데 환생해 보니 다시 군인이 되어 있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경험치는 갖고 있었어 또. 네, 야. 그런 거죠. 야, 그렇게 하면 완전 기억하기 그거네. 쉬운데. 아무튼 그런 영화들에 대한 저는 기대감이 커서 이 음. 공각기동대도 좀 궁금해요. 그 네네네. 양 양인들. 양인 저 죄송해요. 양키라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이, 양인들의 눈으로 보는 동양 문화를 재해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각본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네. 그게 좀 재미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냥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라스 사무라이 뭐 이런 건가? 조금 더 생각을 다시 슬퍼지고. 해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인삼주님이 새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제야 정주행을 끝냈습니다. 다른 덕 관련 팟캐스트에 비해서 하나의 사건의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신선했어요. 야, 여기 칭찬은 다 읽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북님과 햇님의 만담 콤비가 라싸님의 매끄러운 진행에 얹혀가는 게 재밌더군요. 두 분이 또 자, 오늘 주고받고 좀 할까봐요. 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꾸벅님을 아는 형이랑 목소리가 닮았어요. 아니 이건 뭐 평도 아니고 이거 뭐예요? 칭찬하신 거죠. 아니, 맞아. 저는 심지어 내 친구랑 닮게 생겼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네네. 아는 형인데 진짜 싫은 사람이 어떡해? 아니, 상관없습니다. 네, 상관없죠. 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정주행 끝내주셨는데 저희 다음번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방송들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행 하셨다 말 겁니다. 저희는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야 1편 다시 들어봤니? 아, 일편은 무서워서 못 들어. 깜짝 놀랐어. 무서워서 못 듣겠어요. 네, 자 이렇게 댓글을 읽었고요. 저희가 근황 토크 해야죠. 예. 저희가 아까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황 토크도 안 했는데 이번에 또 근황 토크를 또 네.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네. 주인 분과의 이 약간 쇼부가 잘 돼가지고 예. 저희 뒤에 방송이 없다길래 저희 넉넉하게 하는 걸로. 네, 뭐 필리버스터로 하죠. 뭐. 이번에 한 3편 녹음할까요? 나 집에 갔다 올 테니까 계속 하고 있어. 네. 뭐 저는 요새 슈로데 V가 나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슈로데 V 막 하다가 빠져들었다가 오버워치 요새 계속 빠져드네요. 저는 이게 오버워치 캐릭터 중에 이 타워를 만들어서 그 타워가 자동으로 공격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저같이 FPS 게임 못하는 사람은 이 에임이라 그래요. 이걸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 상대방 있는 데를 못 쏴요.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변에 폭발 반경 있는 캐릭터만 쓰다가 그 자동 쏘는 타워 캐릭터만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슈로데를 안 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그 오버워치 장르가 타워 디펜스로 바뀐 거예요? 저는 그래요. 타워 디펜스. 그 채팅에 떠요. 제가 딱 그럼 누구야? 공토르 뭐야 저거. 잘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조급이네요. 자, 한조는 하지도 못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사람들이. 예.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위쳐 3가 진짜 각 게임이다 했는데 사실 제가 하진 않고요. 저희 네. 와이프가 하는데 와이프 하는 거 구경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구경이 제일 재밌어. 아, 뭐 와이프가 이상한 선택하는 것도 재밌고요. 이상한 선택. 일단은 만나서 대화가 조금 안 풀리면 다 죽여요. 그냥. 맞아. 근데 그런 RPG 게임은 예. 항상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게 재밌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항상 돈 모질하다고 애들을 다 죽인 다음에 다 이렇게 갈치를 해요. 그 뒤에는 나중에는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 돈이 안 모질하다고 하는데 계속 털고 있어요.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네. 저는 GTA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항상 어려운 선택. 근데 진짜 위쳐는 엄청 잘 만든 게임 같아요. 진짜 제가 요 근래 본 게임 중에 거의 수준으로만 보면 최고의 수준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정말 네. 재밌습니다. 네, 안 해보신 분들이 라오 있어요. 아직 안 해보셨죠? 저는 라오 해봤죠. 해봤죠. 예. 라오보다 전 위쳐를 한 단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네.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하긴 라오는 좀 스토리는 진짜 좋더라도 이제 좀 약간 뻔한 게임 진행이나 이런데 위쳐는 진짜 재밌어요. 왜 가차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꼭 맞아. 해보시- 가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라싸님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사님 이제 조만간 프로 사실 거니까. 예. 앞으로 풀리면 살 겁니다. 예. 풀린다면서요? 풀린다는 네, 소식이 네. 풀리면 사실 들려가지고요. 게 몇 개 딱 있어요. 네네. 네. 네, 그 수북님은 할 말이 없는 걸로 하고. 수부님 지난 방송 때 많이 하셨어요. 근황. 저 그래 해야죠. 슈퍼로데 이야기는 해야지. 슈퍼로데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0 몇 화 지나서 아 많이 가셨네요. 저도 39화 지금. 엔딩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와. 예. 몇 화가 끝이에요? 이번에 50 몇 화? 51화인가 50이에요. 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 이제 나도. 39화에 가면은 30 몇 회에 부대 이름을 정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부대 이름을 또 프로페시아로 정했죠. 프로페시아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프로페- 깜짝 놀랍니다. 프로페시아 참 멋진 이름이고 수북님과의 링크가 참 절묘해요. 아, 네. 그렇죠. 네. 저는 요새 폴아웃 4 다시 하고 있고요. 폴아웃 4 같은 경우 폴아웃 4를 하시면은 사실 FPS에 대한 감을 조금은 또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총으로 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전투가 하기 때문에. 총게임이니까. 아니 그거 무슨 그 옛날에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을 또 겪은 것 같은 그 뭐라 그러죠? 데자뷰? 데자뷰 데자뷰. 현상 같아요. 저 폴아웃 4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란 이 멘트를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들은 것 같아. 아니에요. 폴아웃 3입니다. 네. 착각했군요. 죄송합니다. 전혀 다른 작품입니다. 아, 예. 전혀. 전혀 다르군요. 예, 10년 뒤 얘기거든요. 전혀 다릅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차원이 달라요. 사과드립니다. 예. 예. 물론 이제 나오는 애들은 다 똑같긴 하고 뮤턴트 나오고 뭐 이런 바퀴벌레 나오고 뭐. 네. 그리고 저는 로건 영화를 봤는데 네. 이게 올드맨 로건이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해가지고 만든 작품이고 그리고 그 저희 휴잭맨이 의 마지막 울버린 작품이죠. 네. 그래서 보면서 정말 이 한마디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분이 울버린 역할을 해왔어요. 한 네. 배우가 엑스맨 1부터니까. 한 배우가 배역을 17년 동안 똑같은 걸 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정말 고생하셨다. 휴 형님. 그렇게 치면 저희 전원일기나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것도 위대한 네, 그것도 작품이죠. 위대하죠. 위대한 네. 작품인 거죠. 예. 네, 손에서 그래서 뭐라도 나왔으면. 네, 휴 형님에 대해서 네. 정말 고생하셨다 이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마무리로서 영화도 정말 괜찮았어요. 정말 훌륭했어요. 네, 정말. 괜찮았어요. 자 아직 못 봤지만 네. 보고 싶더라고요. 좀 네. 장면들이 되게 좀 네.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액션보다는 약간 정적인 느낌이나 그렇죠. 인간적인 네, 부분이 네, 좀 네. 보이는 장면들을 네. 예고편을 많이 네. 봐서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별점 5점이죠. 5점이에요. 네. 5점이고 그 200년 이상 살았던 로건에게 울버린한테 영화 내 일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한 줄 평을 또 내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근황을 보냈어요. 정말 17년이란 세월이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배우도 대단한 게 17년 동안 몸을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한 거예요. 몸도 유지했고 그 얼굴도 그렇게 안 늙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저 그게 그 17년 양인들의 그거죠. 그 저 특성인 것 같아요. 17년 사진 보니까는 네. 아주 막 파릇파릇하고 머리숱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많지만 그럼요. 더 지금도 많더라고요. 수북하죠. 네, 지금도 수북하죠. 왜냐하면 프로페시아가 있으니까요. 정답. 두 분 다 술 드시고 오셨죠? 집들이 같이 가신 거죠? 저 같이 안 따로 드신 갔나 봐요. 저 집들이 가서 한 소주 한 3병 정도 먹고 왔습니다. 대박. 음. 지금 본격 음주 방송. 네. hen님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아 뭐요? 프로페시아. 왜 이러세요 저한테? 와 걔들이 왜 쩐다니까. 프로페시아 그건 정말 큰 힘이죠. 웬 저주를 그렇게 내리시고. 네, 본격 그 의학 팟캐스트 덕보드 차트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은 피청구인 땡땡을 파면한다. 입니다. 최고의 유행어죠. 네. 네. 최고의 유행 그 헤어롤 2개랑 같이. 그렇죠. 네. 그 요즘 젊은 여자애들도 헤어를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밖에서 왜 그런지.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그렇죠. 그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출근 저는 때문에 오늘도 바쁘니까 막 하고 다녀요 맨날. 네. 이제 여기서 내릴 때쯤 되면 빼죠. 이렇게. 여기서 못 그렇죠. 넘어가나? 맞아. 그 우리 그 네. 전여옥 전 의원님께서도 한마디 하셨잖아요. 뭐라고요? 일하는 여성은 저렇게 한다고. 네. 네. 넘어가고요. 말한 사람이 좀 애매해서 전 좀 애매하네요. 네, 네, 그럼요. 네. 네, 저희 얼라이언스 아니에요? 무슨 온라인 코드지. 맞다. 온라이언스 허드죠. 네. 온라이언스는 아니죠. 네. 허드예요, 허드. 네. 제가 착각했어요.
여러분 아직 세상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자중해 주시고요. 아, 예. 어쨌든 그 저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자연인. 예. 탄핵된 기념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뭐 저희가 절대 신나서 이러는 건 맞고요. 네, 맞습니다. 예.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하고 그다음에 또 이 결과를 보고 정말 신나가지고 저희 주제를 이전 대통령들처럼 전전 대통령처럼 손녀딸을 안고 펄쩍펄쩍 뛰고 싶었는데 손녀딸이 없는 관계로 방송에서 펄쩍펄쩍 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손녀들을 안고 버직버직 뛰었습니다. 이거 좀 비싸다 그래도 야. 이거 집에서 칭찬 그런 거 연습 많이 하세요. 칭찬.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루는 각종 컨텐츠들이 있죠. 예. 컨텐츠들 중에서 그 수많은 지도자들 네. 중에서 탄핵되어야 마땅할 지도자들을 선정을 해서 네. 저희 그 덕법에 의해서 네. 저희들 각자가 재판관이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심판을 하는 그렇죠. 그런 시간 한번 네. 마련해 보는 걸로 덕법 참 무서운 건데요. 그죠? 했거든요.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이미 신납니다. 네, 예. 이런 거 해보고 싶으셨잖아요. 특히 수북님. 네. 수부님 엄청 신나 보이세요. 아까 꼭 마치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엄청 신나 보이시는 표정이네요. 네. 아 신난다. 오늘 녹음 시간이 조금 길어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이 선정 기준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뭐가 있죠, 구북님?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자는 처음 듣지만 정치자는 처음 들었어요. 예. 덕법에 의거해서 네. 얼마나 덕법을 많이 위반했는가를 네. 판단하는 법 위반. 법 위반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쳤냐 음. 하는 해악성 두 가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 정치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덕후 컨텐츠만 막 파는 순수한 팟캐스트 네. 덕보드 차트입니다. 네, 순수 덕방송입니다. 네,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정말 순수한 의도로 그렇죠. 예. 제가 갖고 온 그 탄핵되어야 될 지도자는 엑스맨 시리즈의 프로페서 X입니다. 프로페시아 X 죄송합니다. 프로페서 X요. 예. 예. 혀가 꼬였어요. 술 많이 근데 먹고 와서. 그분도 머리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 큰 힘을 요구하는 그분께서 프로페시아 예. X 괜찮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져온 캐릭터는 기동여자 건담 시리즈의 샤 아즈나블 총수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대해적 음. 그 몽키 디 루피를 가져왔습니다. 몽키가 성인가요? 예, 성이에요. 몽키 원숭이네요. 그러고 보니. 예. 몽키 D는 뭐예요? 그 몽키 D가 같이 이어지고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냥 가문의 이름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그 저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의 아니죠. 신이자 왕인 네. AKD 황제 아마테라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 실수할 뻔했네. 아니 근데 후보님 실수하는 바람에 제가 웃음 타이밍을 놓쳤어요. 아까는 네, 맞추셨는데. 아까 맞췄는데 아깝다. 네. 원래 치려던 드립은 그거죠. 반인반신. 네. 네, 아까 첫 썼을 때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나가 보니까 재밌네요. 아쉽다. 아쉽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저희 뭐 열심히 네. 뭐 사실 그 단어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렇죠. 뭐 네.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네. 일입니다. 네. 맞아. 의미 없죠. 네. 이제는 더 그분이 이상 다 망치셔서 이제 그쵸? 더 이상 이제 맞아. 뭐 그리고 그분은 반인반신도 아니죠. 네. 쿼터신이잖아요. 아니 그 같은 말 아니에요? 쿼터신이랑 아니, 반이 쿼터는 4분의 1이지. 4분의 다르죠. 1이니까 예. 네, 반의 반. 예, 네. 비율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약간 조금은 섞여 들어갔긴 했네요. 네. 신이. 네. 인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수봉이 이제 조심하세요. 아직 살아 있어. 네. 네. 지금 목구멍 달랑달랑해요 지금.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건하게 입장해 주시고요. 입장하시나요 이분이? 네. 피청구인은 입장 안 하는 걸로 하겠어요. 아, 예. 너무 위험해서. 오면 큰일 나. 오면 우리 다 죽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좋아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좋아 이런 거. 네. 근데 저 회사에서도 저 전 대통령님 네. 흉내 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저는 회사에서 술 마시고 한번 저희 네. 문재인 후보 따라했는데 네. 대박 터졌어요. 뭐 하셨는데요? 네? 그냥 성대모사 했죠. 라사님 한 번씩 하시잖아요. 문재인 문재인 씨는. 예. 후보 따라 하는 거 있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2050년 국제덕법재판소 덕재소장 러시아입니다. 아니 저 입모양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말소리 잘 나온다니까. 저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만하라고. 권한이 없습니다. 예, 저희 네. 덕 방송입니다. 예. 오호, 글쎄요. 자, 덕재소장 라싸입니다. 네. 이번 탄핵 소추안의 피청구인은 프로페서 X입니다. 본명은 찰스 프랜시스 제이비어. 제기요? 아니 깜빡이 좀 켜고 들어오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훅 들어오는데. 특정 단어에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들어와. 그거 있잖아요. 조건 반사가 네, 진짜. 그런 거죠. 예. 종 울리면 침 흘리듯이 그냥 비슷한 거 나오면 그냥 툭툭 나와. 제규어 막 탕탕탕 막. 네. 네, 영화 엑스맨 트릴로지와 프리퀄 트릴로지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네, 노년의 역할은 패트릭 스튜어트 경, 그리고 청년 역할은 제임스 맥어보이. 네. 뭐 두 분 다 너무너무 유명한 배우인 만큼 네. 사실 극 중에서 역할도 정말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엑스맨 시리즈 1, 2, 3편 그리고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그 3편도 새로운 트릴로지 3편에도 다 등장하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울버린 단독 시리즈에도 또 나오시죠. 계속 나오죠. 네. 거의 뭐 개근상을 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엑스맨에 이 사람이 없으면 얘기가 안 되기 얘기가 안 때문에. 되죠. 네. 네. 왜냐? 이분이 그 지구상에 출연한 그 뮤턴트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를 자처하면서 일부 뮤턴트 집단을 이끌어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설명해보자면은 엄청난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죠. 일단 마음에 안 드네. 그렇죠. 대저택이 있고 그다음에 현물, 뭐 부동산, 동산 막 다 가지고 그러니까 영화 있죠. 보면은 그 집 평지 엄청 넓어요. 그 네. 잔디밭이. 그렇죠.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궁금해요. 아메리칸 가격이라고 해도 엄청 부자일 것 같아요. 용적률은 낮겠죠. 아, 거의 단층으로 쓰잖아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렇죠. 진짜 부럽다. 해봤자 2층, 3층 네, 정도밖에 안 3층 되니까.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땅이 한 74층 정도 올라갔어요. 하고 막 그 어. 이렇게 임대료 받고 하죠. 예. 임대료 장사하고 그렇겠죠. 땡대 월드 건물 하나만 그런 있었으면 거죠. 땡대 월드. 땡대 월드. 아니 지금 무슨 아무 말 대잔치도 아니고 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하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나 소주 3병 먹고 왔어요. 지금 일단 햇님도 지금 탄핵 소추안에 올려야 돼. 파면해야 돼 지금. 전 일단 지도자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덕 컨텐츠 하면 덕보드 차트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헐. 얼. 자 예. 진행할게요. 그럼 나 라싸를 탄핵해야겠어.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인원이 하나 줍니다. 네. 다시 그 프로페서 X로 돌아가면은 네. 천재적인 지능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16살 때인가 졸업하고 17살 때가 교수가 됐나? 뭐 네. 그런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이상한데요. 네, 유전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표면적인 그 대외적인 모습이고요. 실제로는 정신 감흥, 텔레파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 마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뮤턴트입니다. 이 학력 위조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죠. 맞아. 네. 나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7세, 18세 뭐 이러는데 음. 좀 너무한 거 맞아. 아니에요? 가능성이 네. 너무하긴 하죠. 좀 과하긴 하죠. 약간 그 기린 IQ 400처럼 IQ, 네. 설정이 좀 머리가 과하긴 하죠.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약간 네. 그런 그렇죠. 정신 꼼수를 감각으로 쓰지 않았을까? 네. 할 수 있는데 안 했을까? 약간 째비리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교수님 마음을 읽고 네. 네, 그렇죠. 시험 답안을 제출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자의 마음을 읽어서 막 What Women Want 그 영화처럼. 근데 그거는 실제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꼬시잖아요. 아 네, 아, 여자 진짜? 마음 읽어가지고 그랬나? 야, 네. 비겁하다. 진짜 너무 비겁하다. 부럽다. 부러운데요? 전 부러운데요. 거기다 돈도 많고. 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야 그래서 탄핵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이미 저희는- 탄핵하고 싶어지는데 나 그냥 진짜 5점. 화날 뻔했어 저희는 방금. 사사로운 감정 없이 네. 그냥 5점. 맞아. 벌써 5점이에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런 뮤턴트인데요. 이 사람은 뮤턴트들이 인간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면서 전 세계 뮤턴트들을 찾아내
자신이 운영하는 제이비어 영재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피청구인에 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립학교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이비어 영재학교에서 수많은 뮤턴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은 허가받지 않은 교육기관으로 보여져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경들이 자꾸 찾아와서 단속을 해요. 그렇죠. 네. 총 들고 와서. 그러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허락받은 학교를 만약에 감찰하러 왔으면 네. 그냥 장학관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쵸. 총 들고 와. 네. 아니 좀 이상해. 감찰이 아니죠. 들어와서 제압을 하는데 뭐 마취제 쏘고 감찰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 아메리칸 우리나라 스타일인가? 특검 수사할 때 들어가서 서류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걔네는 총 들고 들어가서 애들을 가져 나오잖아. 감찰은 아니야. 제가 미국을 안 가봐서 미국은 그러는 거야. 아 그래요? 네. 아, 무서운 아메리칸 나라예요. 스타일이구나. 미국.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시설이 그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뭐 이 시설에서는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뮤턴트들 능력 개발에 힘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가받은 내용과 다른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또한 불법입니다. 네. 그렇죠. 뮤턴트 가르친다는데 인가해줄 나라는 없을 것 같아. 그럼요. 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인해서 군경들이 이제 이렇게 단속을 하러 오면은 이 군경들을 때려 부숴요. 무력으로 그렇구나. 자꾸 그 미국 스타일 아닌가? 그것도 미국 스타일이에요. 미국은 약간 미국 아니 미국은 그래도 공권력에 저항하면은 진짜 철저하게 짓밟는 나라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한 범죄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국식으로 하면은 한국식으로 하면은 이제 방패 정도 들고 들어가니까 방패 네. 뺏고 뭐 던지고 막 그러고 있겠죠. 예. 방패 사이에 돈봉투 좀 찔러주고. 아 그러면 방패 없어지고. 예. 되게 평화롭네요. 아, 평화롭죠 저희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까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까지 이 단속을 막는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이게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쵸.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까지 교육시설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다음법 위법 사항과 연결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영재학교를 지키려는 이유는 바로 이 시설이 실제로는 뮤턴트들의 그 능력 육성을 위한 교육시설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이 뮤턴트들이 어떤 존재인가요? 일반 인간들과는 다르게 사실은 굉장한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요. 능력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그 능력상으로 거의 최하급으로 따질 수 있는 그 두꺼비 친구 같은 경우도 막 그걸 사람 죽이자 사람 사람 죽이는 거 죽이죠. 되게 쉽게 네. 죽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파리 죽이듯이. 네. 외모도 그렇고. 네, 외모 그렇죠. 계속 외모 외모 비하하는 비하하지 겁니까? 아니 저번 방송에서도 똑같은 얘기 하시던데 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를 했는데 독두꺼비가 잘생겼으면은 영재학교 입학했겠죠, 그렇죠? 아니 아니, 잘생긴 사람만 입학한다고 보기에는 영재학교가 잘생긴 사람만 있긴 합니다. 맞아요. 그거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도 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 얘기하니까 좀 아까 방송이랑 틀리게 좀 혹 넘어가는데요 저는. 매그니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와 네. 프로페서 X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딱 봐도 쟤는 빌런이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영재학교 방침을 보면 인간 사회에 편입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뉴턴트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일단 이 친구들은 뭔 짓을 해도 인간 사회에 편입시킬 수 없는 거야. 꾸봉님 감사합니다. 저 네. 반쯤 절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치, 그치. 네. 네. 자, 봅시다. 그래서 이러한 살상 능력을 키운다. 능력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과연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보시죠. 이런 뛰어난 전투 능력이 있는 뮤턴트를 모아서 사적으로 이제 그 전투 능력을 교육을 시키고 사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란 선동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원치 않았지만은 국가 전복을 획책했다는 그런 그렇죠. 혐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국가보안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덕법에 의해서. 네. 제가 CIA라도 일단 네. 걸고 넘어질 것 같은. 이건 그거죠. 당연히 네, 일단 네. 감찰 대상이에요. 이거 그렇죠. 100%. 네. 아무 일 안 했어도 사실 억울한 측면은 있죠. 이 프로페서 X라는 사람이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쵸, 사실이긴 선의를 해요. 가지고. 예. 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선이야. 아 이거 또 했네. 아 이거 대자뷰다. 들은 것 같은데 음악 깔아주세요. 태진아 씨 원곡으로 깔아주세요. 네. 대사까지 똑같아. 아우 소름. 소름 돋아. 네. 그래서 아예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 사제를 모두 털어가지고 그 뮤턴트를 모아서 그들의 분노를 좀 잠재우고 그다음 능력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자기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신흥 무관학교를 세웠던 그 우당 이회영 선생과 그쵸. 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당 선생님의 손자분이 또 국회의원 하시잖아요 지금.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그냥 넘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언급하면 안 되나 보네. 알고 있는데 빨리 넘어가요. 네. 네. 하지만 그 인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턴트들의 지도자로서의 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 법사유입니다. 이 사람이 내세운 주장이 바로 인간과 뮤턴트의 공존 그리고 평화입니다. 모든 조직은 목적에 맞는 행동 방침과 수단으로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사람이 제이비어 영재학교에 뮤턴트들을 모아서 하고 있는 일들은 최대한 인간들과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방법들이죠. 인간처럼 행동하고 인간처럼 말하고 최대한 능력을 억제해라. 능력 나타내지 마라. 보이지 나타내지 마라. 보이지 네. 마라. 네. 억제해라. 심지어 1편에서는 레이븐한테도 그냥 사람 모습으로. 사람 어. 모습으로 네.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어떻게 거잖아요.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그 사람 네. 본질이고 레이븐과 섞일 수 없다는 네. 걸 보여주는 그래서 장면. 레이븐이 그렇죠. 매그니토한테 간 이유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독두꺼비한테도 주문할 수 있나요 그렇게? 독도검이 변신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변신 못하니까 학생으로 안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아니, 레이븐은 근데 받아줄 수 일단 있는데 독도검이 독도검이 얘기를- 입학 못해. 아니 하는 건 좀 약간 맞지 않는 게 독두꺼비는 그 학교 존재를 몰랐어. 맞아. 그러니까 그 교육의 얘기를- 기회를 갖지 그러니까, 못한 사람입니다. 네. 예. 아, 너무 아니- 차별성 발언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럴 수 있어요. 프로페서 X가 쟤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정신 지배를 해가지고 모르게. 너는 우리 학교를 몰라. 뭐야? 평생 몰라 너는. 야, 이거 또 새로운 의혹이 장난 하나 아니다, 우리 나오네요. 이거. 학교에 근처에도 오지 마. 완전 악당이네 이거.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시설이 현대에도 있죠. 바로 교도소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뮤턴트들을 교화시키는 시설인 거잖아요. 예.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뭐 드러내지 말고 네. 사실 이거는 그거와 비슷해요. 흑인들 인권 운동의 사실 방식과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백인들의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고 백인들처럼 말하고 백인들식 교육을 받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사실 버락 후세인 오바마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쵸, 그런 그런 말투를 타입이죠. 사용하는 네. 그렇죠. 해서 성공한 흑인이에요. 하지만 그 흑인들 그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흑인 블랙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페서 X가 선택한 방식은 사실은 평화와 공존에 있어서는 틀린 방식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궁극적인 이제 뮤턴트의 해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네.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결과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모든 뮤턴트들을 규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게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 자기 본성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방식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사실은 이 프로페서 X의 그 지도 방침이 매그니토라는 테러 만들었죠. 그렇죠. 테러 집단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계속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그 두꺼비 같은 사람은 그쵸. 진짜 프로페서 X의 교육 방침과 목적에 맞지 않죠. 맞질 않아요. 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학교에 들어갔다 쳐도 적응 그거는 못했을 거예요. 아니 학교 안에서 갇혀 살아야 돼. 예, 맞아요. 나올 수가 없어. 네. 갇혀 살아야 돼요. 어. 그렇죠. 네. 나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해요. 독도법이 좋은 예예요. 근데 진짜로. 네, 진짜 네. 좋은 좋은 얘기는 얘기네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쓸 수 있잖아요.
이때 그것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매그니토가 이렇게 테러리즘을 행하게 되면은 인간들이 그 뮤턴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진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라는 이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 네. 테러를 막지 않아요. 예. 사실상 이거는 그 업무상 배임에 가까운 그렇죠. 거죠. 사실 맞습니다. 매그니토 그 뚜껑 네. 없을 때는 제비어가 마음만 먹으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솔직히 있죠. 말해. 예. 뭐 정 안 되면은 어. 없앨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전 모든 나머지 뮤턴트들의 평화와 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매그니토를 없앨 수 있어요. 그 매그니토 근데 그렇게 하지 뚜껑을 않거든요. 텔레파시로 조정해서 죽이면 되니까.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세계관에서 보면은 그 레이븐의 테러리즘으로 인해서 그 지도자들이 엄청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들이 얘네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센티넬이라는 기계를 만들어서 모든 뮤턴트를 다 학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지 못한 죄 원죄가 사실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을 선고를 하겠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프로페서 X를 파면한다. 네. 좋네요. 네. 언제 들어도. 네. 아까 들은 것 같은데 또 들어도 좋네요. 네. 일단은 너도 저는 파면? 예. 저는 이 프로페서 X 이 분이 그 사립학교법은 조금 애매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지만 또 얘기하자면 나 형님 점수도 알 것 같아. 예. 사립학교법은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그 이런 마음대로 그런 사법 교육기관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그건 이제 허가는 받았을 것 같지만 문제는 이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내란 선동 이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법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이거 아까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학교 밑에 항공기가 있잖아요. 네. 이거 항공법 위반하고 있어요. 그건 그렇죠. 비행기가 자기 사저택에서 떠올라갖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고 미국이고 전 세계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마음대로. 그렇죠. 근데 이- 허가 받지 예.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허가받기 힘드니까요. 경비행기 이런 걸로 등록해놨을 수도 있어. 그것도 경비행기도 아니잖아. 아니지만 뭐 서류는 뭐 일단 쉽지. 경비행기도 허가받은 할주로에서 떠야 되고 이제 그 관제센터에다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쵸. 하늘에 맞아 길이 맞아. 있으니까. 그건 있으니까. 항공법 예. 위반이에요. 항공법 위반하고 있고 이 항모가 정해져 항공법 있으니까. 위반한 비행기가 제특이에요. 심지어 이러면 공권력이 당연히 제압을 하러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안에 무기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 범인을 잡을 때 이 사람이 총만 가지고 있어도 미국은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마취총 쓴 것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대처를 굉장히 인간적으로 했다. 학생이니까. 예, 음. 그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뮤턴트와의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조장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서 X예요. 이 자비의 교수가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어떤 걸 하고 있느냐. 그 예전에 우리 주제에서 나왔었지만 스톰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돌연변이들을 네. 이 기후를 활용해서 아프리카에 녹지를 막 생성을 네.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빈민 구제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돌연변이를 다 없애자라고 했을 때 그래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반대했을 거예요. 안 된다. 스톰은 살려둬야 된다. 맞아요. 또는 돌연변이들이 해양만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비에는 숨기기만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자비의 능력을 문제는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숨기기만 했고 그리고 그 스톰을 전투 인력으로만 키웠어요. 그러니 되게 문제가 쓸모없게. 예, 그렇죠. 그냥 전투 인력만 되니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무서운 그냥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싸우면 지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자비의 교수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성 부분에서는 저는 4점을 줬어요. 그 사립학교법은 조금 애매해서 일단은 1점을 깠고요. 그리고 해악성은 5점. 자비의 교수가 매그니토를 만들어냈고 당연히 돌연변이들은 맞아요. 인간 사회에서 자기의 장점을 보여주는 다른 돌연변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돌연변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 자체를 만들어주지 막아버렸어요. 않았기 때문에 자비애가 네. 자비애가 오히려 하잖아요. 막아버렸어요. 물론 사고가 나는 걸 막긴 했지만 그것과 더불어 사람들과 융화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퍼클에서 저기 그 분노에만 가득 차 있던 에릭 랜셔의 능력을 각성시켜 준 거는 자비의 교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매그니토가 그 됐죠. 능력치가 올랐어. 네, 네. 능력치가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해악성 5점 해서 네. 드리겠습니다. 높은 점수 주셨네요.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놨어요. 비허가 교육단체 운영, 청소년 노동 착취, 청소년을 이용한 테러, 사상교육 등 총체적 난국 거의 IS급입니다. 진짜 예. 그렇네요. 예. IS급. 예.
일반인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소년 소녀들을 다양한 형태로 이용함. 이제 IS죠 이거 사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학생 선생이죠. 징그레이 이런 사람들은 네. 사실 인류 파멸을 가져올 만한 능력자들인데 이런 애들도 사상적으로 조종을 해서 네. 네. 그렇죠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섭고 위법을 많이 저지른 사람을 생각해서 위법성 4.5, 해악 4.5 드렸습니다. 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음. 예. 왠지 들어본 이야기 같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프로페서 X 자베 교수가 갈등론적 관점에서 좀 통합하려는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는 뮤턴트가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뮤턴트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자비의 교수가 나름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법성에는 4점, 그리고 해악에는 3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전원 일치죠. 네. 탄핵하는 걸로. 아, 탄핵은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소수 의견입니다. 아, 저는. 소수 소수 의견. 소수 네. 네. 다음 피청구인 나와주세요. 네. 나오나요? 나오면 안 되지. 샤워 나오면 재밌겠는데? 좀 무섭겠다. 샤가 온다. 샤. 예, 제가 가지고 온 탄핵되어야 마땅할 리더는 기동연사 건담 시리즈의 샤 아즈나블입니다. 예. 그 기동연사 건담, 기동연사 제타 건담에서 모비쇼츠 파일럿이라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 지휘관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주세기 0093년을 배경으로 한 역습의 샤에서는 네오지온이라는 세력의 총사령관으로 나옵니다. 네. 이때부터 이제 리더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네오지온의 총사령관으로서 그 지구 연방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전쟁을 빙자한 테러 행위를 하지만은 갖가지 실책을 거듭한 끝에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샤가 왜 탄핵돼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기회주의적 행태입니다. 네. 엑시즈의 네오지온과 대립하던 에우고의 리더인 그가 그리피스 전쟁 이후 한참 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하만 세력이 쿠데타로 붕괴하고 하만이 죽자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미네바 빼돌리고 그렇죠. 예. 아버지 이름 팔아서 네오지온의 총수가 됩니다. 네. 예. 박근혜가 전두환 노태우 때 가만히 있다가 IMF로 YS 마틴이 쭉 하니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 이름 팔아서 정치를 시작한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연관시켜주는 사이트 같은 거 있어요? 어디서 이런 거 찾아오는 거예요? 단어들이 연관하면 진짜 신기하다. 아니 이렇게 연관이 된 걸 찾는 건지 네. 아니면 억지로 끼워 넣는 건지 모르겠어. 머릿속에 다 있어요. 진짜 대단하다. 또한 이제 그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원래는 지온의 장교였다가 네오지온과 대립하는 에우고의 리더로 거기서 다시 네오지온의 총수로 야, 변신할 진짜. 때마다 같이 변하는 이름에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이제 확인되었듯이 뒤가 구린 놈들이 이름을 자주 바꿔요. 맞아. 샤아는 태어났을 때는 캐스발, 유년기에는 에드워 마스, 사관학교 입학 시에는 샤 아즈나블, 에우고 참여 시에는 크와트로 바지나로 개명을 하죠. 이후 다시 네오지온을 이끌면서 과거 지온의 전쟁 영웅이었던 이름인 샤 아즈나블로 돌아옵니다. 저는 왜 캐스바를 안 했을까 더 의심스럽네요. 아버지의 후광을 팔았으면 캐스발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 전쟁 영웅으로서의 모습이 더 먹힌다고 생각한 거죠. 그럴 왜냐하면 이 수도 있죠. 사람이 하는 거는 테러 행위를 그렇죠. 하려고 네. 하는 거니까. 사상적인 그게 아니죠. 네. 7개의 이름을 6번 바꾼 유불도에 통달하신 모 목사님의 비현되는 부분입니다. 자 하트 손 모양을 하트 거꾸로 해보세요. 나무잡이 조합을. 네. 두 번째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했던 배임 행위가 있겠습니다. 네. 군사 집단의 최고 존엄이면서 그 적군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시키고 이로 인해 네오지온은 패배하게 되죠. 네. 이게 이 사람이 그 네오지온이 가지고 있던 그렇죠. 핵심 군사 기술. 네, 전쟁 기술을 그 상대방의 최고 싸움 잘하는 애한테 몰래 흘려요. 네. 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그 1대1로 승부를 네, 하고 제대로 싶은데 승부하고 네. 싶어서 약한 놈한테 또 싸우기 싫다 이거지. 네. 좀 이상한. 그 사람이 아무로레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무슨 뭐 부하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총수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본인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사례는 역사에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쵸.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학의 부재입니다. 음. 그가 내세우는 사상은 그의 아버지 지온줌 다이쿰이 제창했던 지오니즘입니다. 하지만 네오지온의 총수로서 그가 행한 행위는 테러 행위에 지나지 않을 뿐 그 어디에도 지오니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스페이스 노이드들의 개선을 바랬으면 테러를 할 수가 없지. 지온의 아들이라는 껍데기가 지온 국민들로 하여금 그를 지지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초래한 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으로 이끈 것뿐이죠. 예,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행해졌던 근거 없는 지지와 믿음이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아이고. 나폴레옹 3세가 그러했고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네. 좀 기대했던 바랑 틀리게 나서 기대했던 단어가 아닌데? 실망했어요. 한국에서는 박근혜가 그랬죠. 역시 세다. 예,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샤아는 잘 봐줘야 실패한 스탈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예. 주문 샤아를 파면한다. 야, 기분 좋네요. 언제 들어도. 네, 언제 들어도 기분 좋네요. 네, 저는 샤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성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어떤 목적 의식이라든지 공명정대함이라든지 정의 의식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코 프레임 기술을 자기가 어쨌든 이 전쟁은 성공으로 이끌어야만 하는 목적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라이벌에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느낌 아주 치기 어린 모습으로 이렇게 그 기술을 주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이 아무로한테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여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되었을지 모를 그 그렇죠. 여자분 근데 때문에. 샤아 행동 패턴을 보면 항상 굉장히 사적으로 움직여요. 사실 그 아버지의 복수도 대의라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복수심 복수죠. 개인적인 네. 복수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크리푸스 전쟁 때도 엑시즈랑 합칠 수 있었는데 하만 너 싫어 요거 해가지고 틀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이 사람은 개인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 꾸준할 수도 네, 있네요. 네. 그러니까 꾸준한 그게 사람이에요. 꾸준하게 너무너무 사사로운데 지도자에게는 안 맞죠. 정말 안 맞죠. 네. 그거는 아주 진짜 동호회 모임 할 때도 그건 해악이에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금 크리푸스 전쟁 때 하반과에 깨진 게 그것 때문에 그 에우고를 후원하던 사람 누구죠? 웡 씨인가요? 원. 예, 그 사람도 되게 당황하고 예, 이렇게 일을 안 되게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아버지 누구처럼요? 예. 그렇죠. 예. 예. 나폴레옹 3세처럼. 나폴레옹 3세. 네. 나폴레옹 2세 호강을 입었어요? 아니죠. 나폴레옹 3세는 자식은 아니고 그렇죠. 조카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법 위반 같은 경우는 뭐 테러 방지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봤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네오지온 총수로서 업무를 한 거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좋긴 했네요. 배임 혐의 추가해 주세요. 배임 혐의. 예, 네. 좀. 그거는 네. 딱히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법 위반은 4점 그리고 해악은 4점 드리겠습니다. 그 긴 시간에 건담 우주세기 거쳐서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친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샤의 위법성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전쟁 중이라. 전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 샤가 진짜 총수가 됐을 때도 전쟁 선포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자기가 총수가 됐고 전쟁 상황이 되었었잖아요. 선포했는데 어. 피난할 시간 안 그렇죠. 줬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습해 전쟁할 거야 하고 쏴버렸죠.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그 위법성 부분에서 조금 테러라기보단 그냥 전쟁을 좀 일으킨 것 같고 대신에 해악은 전 이분은 5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계속 지적하셨지만 되게 대의를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했지만은 결국엔 사사로운 감정에 특히 전쟁의 결정적인 승패에 영향을 끼칠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까지 내지르고 진짜 그 부분은 진짜 말도 안 됐거든요. 심지어 그러고 졌잖아요. 이 진짜 되게 황당한 사람이에요, 이분. 맞아. 아니 이 사람은 학습 능력이 없나 봐. 에이
연방의 MS는 괴물인가 이후로 이 사람은 아무로한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죠. 연방의 MS는 괴물인가 이후에는 항상 샤의 MS가 상대적으로 더 괴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항상 집니다. 지죠. 예. 예. 그런데 그것도 제주야. 그런데 무슨 자신감으로 사이코 네. 프레임 기술을 유출을 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꼭 이겨보고 싶었나 본데 결국에 콕핏만 남아가지고 사망하셨죠. 네. 그래서 참 슬프지만 아무튼 이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법성은 3점에 해악은 5점 드리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법성도 좀 애매해요. 저도 이제 전쟁 중이라는 걸 감안했는데 그렇다 쳐도 사실은 이게 좀 반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위법성을 3.5점. 그리고 민간인 학살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아, 그 아, 부분이 그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코 프레임 유출 이런 거 배임 행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민간인을 바로 군인으로 등용해서 이용을 해요. 쿠에스 씨 같은 경우. 그렇죠. 예, 그런 점도 사실은 좀 약간 반인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악에는 4.5점 드렸습니다. 어린 여성을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 증거가 좀 부족한 것 네. 같긴 하고 직접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뭐 네.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뭐 강제추행을 하거나 네. 이러지는 네. 않았으니까 오히려 얘는 불쌍하지. 전쟁에 이용당해서 끔살당했다고. 그쵸. 이 부분을 얘기하시지 그랬어요. 전 이 위법성이 그러면 점수 더 줄 수 있었는데 어떤 거야? 왜냐하면 추행은 하진 않았지만 아, 네. 어린 애랑 일단은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그쵸, 일단 불법이죠. 불법이죠. 아. 청소년 보호법 네, 위반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걸리죠. 점수 빨리 다시 주세요. 0.5점 올려주십시오. 위법성 3.5점 드릴게요. 오 많이 올려줬어.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저희 탄핵 소추 대상을 피청구인 2명 한번 심판을 해봤고요. 저희 잠깐 쉬고 나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정합니다. 와, 휴정.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그 수풍님이 저희 당뇨가 좀 있어가지고 음식물을 좀 네. 섭취를 해야 돼서 식사를 하고 와야 네. 된다고 해서 그래야 변호를 또 네.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래서 좀 쉬다가 왔습니다. 아, 막 어디 궁지로 막 몰리네요, 네. 맨날. 아니 제 당뇨가 아니고 저 꾸봉 그 햇님 네. 니코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니코틴 항상 충전해줘야죠. 예. 아니 그냥 당뇨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맞아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당뇨인 줄 알잖아 그러면. 네. 수북이 형 괜찮아, 진정해. 근데 왜 문전박대 당하고 막. 자, 이제 다음 피청구인은 누구죠? 네, 몽키 D 루피 원피스의 선장입니다. 네. 아, 제가 이분에 대해서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는데 이번에 정말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은 해적이에요. 네. 해적이기 때문에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약간 말할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본인이 자칭 해적이라고 부르지 실제로 약탈을 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문제는 공권력을 부시고 다녔죠. 물론 맞아. 그 해군들하고 싸우잖아요. 예, 해군들하고 싸우다 그쵸. 다니죠. 그 해군들이 문제가 있건 없건 이거는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음. 공권력을 부시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해적으로서의 당위성은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원피스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안 했나요? 근데 원피스는 뭐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예, 다들 싶은데. 아시니까. 저는 못 봤어요. 아, 원피스를 안 보셨어요? 아, 진심 안 봤어요? 네. 와. 재미없더라고요. 이 만화를 제가 아, 간단하게 그 보기는 봤네. 재미없다라고 하는 걸 네. 보니까. 거기 문재인도 나오는데. 이 만화는 뭐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루피가 사고를 치고 그걸 수습하면서 악당들과 싸우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끝납니다. 친구가 되죠 그리고. 네, 그게 계속 옴니버스식으로 이어지고 있을 그쵸. 뿐이에요. 항상 같은 내용이고 이 몽키 D 루피는 근본적으로 선박의 선장이에요. 네. 이 선장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장이 해야 될 일들이 덕법이에요. 있어요. 네. 네. 선언법이 있고 이 선장이 가지고 있는 건 지휘 명령권 그리고 출항 전에 검사 의무 배를 선박을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항해의 성취 직접 지휘 재선의 의무 선박 위험사와 충돌 시의 조치 조난 선박 구조 이상 기상 등의 통보 등등
선장은 항해와 관련된 그리고 선원에 관련된 것들의 전반적인 책임이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루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다 지금- 위임하잖아요. 네, 다 다른 음. 항해사나 다른 인원들한테 다 미루고 있는데 현재 이 몽키 D 루피가 타고 있는 선박의 구성원을 보시면은 남이라고 항해사가 있고요. 우솝 저격수 이 사람은 그냥 일반 평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리사 상디 요리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초파 그 의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니코 고고학자 이 사람도 그냥 평선원. 그 다음에 조선공 프랑키 이 사람은 선박을 고친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부룩 악사 이건 제일 말도 안 되는 이건 진짜 평선원이죠 이 사람은. 선원이 아니라 그냥 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근데 그 만화에서는 그러니까- 악사가 필요하다고 네, 했어요. 네.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뭐 네. 본인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크루가 아니라 패신저잖아요. 그렇죠. 크루가 그다음에 아니에요. 전투원 조로 이렇게 음. 들어가 있어요. 지금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인원이 다 전투를 잘 해요. 네. 그렇죠. 항해사조차 이 남이조차 전투를 하기 때문에 저격수는 잘 못하던데. 이름이 저격수. 저격수 나중에 계속 클 겁니다. 예. 근성으로 버틴다고들 하죠. 그 조로랑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루피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전투원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고 항상 이 이야기는 시작은 루피나 초파 또는 우솝이 사고를 치면서 시작을 해요. 맞아요. 네. 아 저거 재밌겠다 하고 시작을 해서 사고가 터지는데 루피가 되게 이 명대사 중에 이 사람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루피 대사 중에 고무 제일 많이 하긴 하는데. 제일 많이 하긴 하죠. 명대사 그 아니에요? 약간 많은 이런 기침 같은 습관적인 그런 거고 아니, 그냥 앉아서 자다가 고무고무 할 수도 있어요. 걔는 난 말이지 해적왕이 될 거야. 내가 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라면 별 후회 없어 라고 루피의 대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선원들이 휘말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루피 같은 경우에 자기 선원들이 다치거나 이렇게 뭐 상처 입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사고를 치면서 선원들이 엄청나게 다쳐요. 거의 대부분 반쯤 죽잖아요. 네, 거의 반쯤 죽어나가죠. 조로 같은 경우에 칼에 찔리고 별꼴을 다 당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선원들조차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물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선원이 구성돼 있겠죠. 그 루피의 이 사고들로 인해서 많은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요. 다치고 상처받고 납치당하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다 터지고 있는데 루피는 계속 선장이라는 지위에 있어요. 근데 이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루피가 선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솔직히 좋아하는 분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원피스를 좋아하는 부분도 이 해악성 부분에 있어서 선원들이 그냥 좋으니까 따라간다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이 만화책을 계속 보면서 느낀 거는 선원들이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 또는 루피를 선장으로 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이 루피가 타고 있는 배에는 선장이 없는 거예요. 선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선을 할 때도 자기들 마음대로 내려버리고 그리고 선박 위에서 음식물에 대한 조절도 하나도 없습니다. 식수, 물, 음료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숨이 정말 위험한 부분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식수 부족이나 뭐 배탈 나고 그런 장면 없잖아요. 식수가 부족하고 음식이 없어갖고 거의 죽을 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네, 나오긴 문제는 나와요. 구성원이 루피랑 부룩이 같이 있다거나 부룩은 해골이거든요. 그 안 사람은 먹어도 돼요. 유령이에요. 네,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거나 뭐 목말라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만화의 이런 장면으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정말 잘못 딱 만나면은 진짜 다 굶어 죽고 다 목말라 죽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운 좋게 넘어가고 있다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 루피가 선장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해악성 부분에 있어서는 루피는 좋은 결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그 피가 억압받던 나라도 구했고요. 나라 여러 개 구했죠. 여러 개도 구했고 그랬지만 적어도 이 선원들한테만은 굉장히 많은 악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체적으로 많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뭐 좋든 싫든 그 선원들이 그걸 억울해하고 선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선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아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장이라고 그냥 부르기만 할 뿐인 거예요. 실제 선장의 역할이 아닌 거죠. 어찌됐건 그 배에 같이 타서 모험을 한다는 거는 저는 네. 그 선원들이 잠정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하선해서 다른 배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능력치도 좋은데.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루피가 동료를 정말 잘 선택을 했지만 이 동료들에 대해서 지휘권을 발휘를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아예 하질 않는 거예요. 발휘하고 안 하고는 약간 선장의 선택이죠. 만약에 그 되게 잘하는 부하들이 있어. 예. 그 그냥 이 사람들한테 검토만 받으면 돼. 그러면 그것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예. 하지만 우리 이 선원들의 네. 목표가 뭡니까? 루피의 목표로 같이 쫓아가고 있어요. 실제로는 말씀하신 대로 해적 왕이 될 거야잖아요. 해적 왕이 루피를 해적 왕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루피가 해적 왕이 되고 싶어서 다 쫓아가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터치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물론 이건 만화책이죠. 작가가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만들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은 루피는 진작에 상어밥으로 던져졌을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킬 테니까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왜냐면 이 이 작품에서 선원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니까 맞아. 지금. 아, 그게 문제라니까. 선원들은 어. 루피를 리더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마음속으로 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선원들이 정말 운 좋게 넘어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 운 좋게 식수를 구했고 운 좋게 음식물을 찾아서 다행인 거지. 정말 이게 현실 사태로 만약에 벌어졌다면은 이건 진작에 굶어 죽고 폭동이 일어났어야 돼요. 아니 뭐 현실로 치환하면은 그럴 수도 네. 있는데 이 원작의 내용을 가지고 까야 되잖아요 지금 아유, 저희는. 원작 그래서, 운 좋게 넘어갔다고 루피가 리더로서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니 아니, 그렇다고 올바르지. 운이 네, 없는 그러니까- 상황을 너무 아니, 가정하는 일단, 것도 일단 네, 설명을 다 그러니까, 들어보죠. 네. 예. 운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운이 없는 상황에 맞딱 들였을 때도 운 좋게 그냥 넘어간 적이 많아요. 굶어 죽을 뻔한 적도 많고 선원들 다 잡혀가지고 시작은 장난이었다가 선원들이 다 휘말려가지고 정말 반 죽을 뻔한 적도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선원들이 불만을 제시는 안 하긴 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언젠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근데 이걸 언제까지 루피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돼요. 그 실력 좋은 선원들을 가지고. 저는 이 부분에서 루피가 지금이라도 당장 선장 자리에서 물러나서 그냥 평 전투원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다 그 뭐 우섭, 초파, 뭐 나미 이런 애들 보면은 딱히 루피보다 더 선장을 잘할 것 같은 친구가 없어요. 아니요. 그러네. 그거는 그렇다. 지금 제가 그러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미가 만약에 선장을 하면은 그렇죠. 예, 나미가 팔아먹고 해야죠. 칠 거예요 아마. 예. 네. 나미가 하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선장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항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미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항해수를. 근데 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디로 갈 건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전 적어도 나미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제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루피는 아니라는 거죠. 전 차라리 우소비 해도 된다고 봐요. 는 루피가 계속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받아줄 건지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고. 네, 파면해야 네.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루피가 탄핵되면은 그 지금 이제 승무원들이 다 루피에 감화돼서 어떻게 보면 동료가 되고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루피가 배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선장이 아니게 되는 것 뿐이죠. 루피는 어차피 평 전투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아론하고 싸울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론이 막 뭐라고 하니까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라고 하니까 루피가 그랬어요. 나는 항해술도 모르고 거짓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넌 할 줄 있는 게 뭐냐? 널 이기는 건 할 수 있다고. 전투원이에요, 이 사람. 선장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좀 자각을 못 하고 있는 건 확실히 인정을 네. 합니다. 네. 본인이 그냥 전투원이에요. 자, 네. 자 이제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한번 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저 같은 먼저 하자면 전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죠. 이 원작 베이스에서 이 친구들이 루피에 불만이 없어요. 그 왜냐하면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막 법적인 정의를 따지고 이런 거보다는 약간의 그런 사회적 이런 거를 합의를 고려한 그런 판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친구들이 불만이 없는데 굳이 파면을 해야 하냐 하면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 번만 얘기를 하자면은 그거는 자비의 교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샤 아즈나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구성원들은 샤 아즈나불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자비에는 따라요. 그러네요. 예. 얘기하자 보니까. 그거는 감안해주고 얘기해 주십시오. 루피를 탄핵시키고 말 겁니다, 전. 그래도 저는 사실 제가 납득이 좀 안 가서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위법성은 해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친구가 법을 따질 거냐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친구 별로 그 해군을 공격하는 거 말고는 딱히 위법을 저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법성은 2점 드렸고요. 그다음에 해악도 사실은 앞에 설명했던 이 분들에 비해서 좀 많이 소소하지 않나.
그렇죠. 자기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있다는 것 뿐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음. 뭐 선원들이 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피해도 감소하니까 같이 다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악은 3점 드렸습니다. 아, 예. 네, 저도 여기 이 배경을 보면은 약간 좀 그 무법 시대잖아요. 예. 아, 무법은 아니죠. 무법은 아니에요. 나라들도 다 있고. 다 있고 법도 다 네. 있고 해군들도 다 존재하고 그쵸, 그쵸. 있고 해군이 타락했다는 엄연히- 건 이제 다른 엄연히 얘기고. 공권력이 존재하는 예.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막 공권력이 막 사유화되고 예. 예, 그래서 그건 이제 그렇게- 타락한 거죠. 예. 지역들이. 그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는 예. 아니기 때문에 음. 차라리 루피가 최소한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잘 하잖아요, 이 친구가. 네. 루피 옆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죠. 옆에 붙어 있는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옆에 거예요. 뒤에 쫄다고 뭐 이런 애들. 루피가 선장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네. 근데 선장이 아닐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맞아. 다들 잘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어떻게 어쨌든 됐건 간에 굴러가니까. 이 네. 그 그룹의 리더는 루피잖아요. 뭐 루피가 뭐 항해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게 더 리더에 적합하지 않을까요? 그죠. 결국 그 사람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감화됐고 예. 동료들이. 그러니까 좀 더 목적 의식이 있는 다른 사람이 선장이면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건 목적- 아쉬움이지. 네. 이거는 뭔가 생존이나 이런 거 관련된 또 저는 문제는 이제 햇님이 이 몽키디 루피를 한다고 했을 때 아, 햇님이 본능이 또 되살아나는구나. 본능이 아, 맞네. 꼴찌하고 어떤 본능이죠? 픈. 1등을 한 두 번 정도 하더니 이제 아, 꼴찌 맛이 또 그리운 거야. 아닙니다. 전 진심으로 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점수 주시죠. 그리고 이때 뭐 대해적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 해적 이야기인데 그 옛날 뭐 그 영국 해적 그 유명한 해적 있잖아요. 프란시스 드레이크 뭐 이런. 네네네. 음. 그 친구도 보면 이제 그 그렇지. 영국 왕이 예 그 도적질 하라고 허가도 예. 해주잖아요. 네. 사략증. 사략 네, 네네네. 사락선이죠, 네. 그건. 예 그리고 막 그 뭐 스페인 뭐 배 이런 거 막 그 군함하고도 싸우고 네. 예 그래서 딱히 이 시대 상황을 비춰봤을 때 위법성은 2점 네 그리고 해악 1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또 해악이 있다라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인 거예요. 이 만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0 몇 권까지 나왔었던 엄청 많이 것 나왔죠. 같은데 그 모든 사건의 90%가 루피가 일으켜요. 네, 그거는 그리고 맞습니다. 다치는 네. 사람이 대부분 자기 동료들이에요. 근데 근데 뭐 얘는 동료를 되게 아낀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동료들 짱 튼튼해서 괜찮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아무도 안 죽더라고. 아직 한 명도 칼 안 한 죽었어. 4번 찔렸는데 조로는 항상 그쵸. 건강하죠. 반인 반신이잖아요, 네. 다들. 다들 반인 반신이죠. 그놈 많이 봐. 육공 같은 캐릭터네요. 네, 그렇죠. 육공 트럭이 아닙니다. 네. 네. 저도 그 설명 들으면서 그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결국에는 이 선원들이 루피에 대해서 어쨌든 그 따라오는 거는 그 대의에 다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좋은 세상 이 무법 시대에 루피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제 부패한 해군들 처치하고, 그다음에 막 폭압에 시달리던 마을을 구원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막 수없이 그렇죠. 많이 예.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행동을 해서 사고를 침으로써 고통받는 거는 선원들 뿐이다. 그래서 선원들을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남이 언니 구해줘야 돼요. 대를 위해서 서로를 공리주의에 의해서 아니 요거는 저는 기각합니다. 루피만 선장만 아니면 되잖아. 아니 그렇다면 남이나 그런 애들이 전투한 뭐 힘들다 하면 떠났겠지. 왜 계속 거기 붙어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네, 어차피 그 얘기는 네.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네, 같고요.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루피가 선장이 아니라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한 항해, 네, 네. 좀 더 그래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다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겠죠. 네, 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서의 그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아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법 위반 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는 해적이에요. 그렇죠. 해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해를 침범하고 그다음에 막 약탈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 그 해군을 습격해서 침몰시키고 막 그렇게 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법 위반 측면에서 봐서는 뭐 적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심각한 문제를 벌이거나 하는 거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3점.
밸런스 그리고 있게. 루피는 사실 해적 중에서는 가장 선량한 부류예요 지금. 아, 이게 그렇게 보기만은 힘든 게 루피가 전투를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진 않죠. 그리고 죽는 사람 자체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그 원래 만화 자체가 네, 그렇죠. 명랑만 하잖아요. 네, 명랑만 해요. 근데 루피가 고무고무 해가지고 한 그쵸. 50m 뒤로 손을 이렇게 당겼다가 이걸 때리는데 그냥 두개골이 날아가죠 원래는. 그 주먹이 물주먹이죠. 고무주먹 고무주먹. 아니까 고무주먹이라서 근데 주먹도 짧지 고무잖아요. 않을까요? 아 고무라서. 네. 아 나중에는 이거 무장색 해가지고 딴따르게 만들죠. 예, 무게가 적을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괜찮을지. F는 애매니까. 그럼요. 아 예. 예. 이해했습니다. 물리하게 벽에 부딪혔어요. 아 예. 그래서 네. 해악은요. 네, 해악도 역시 고무고무기 때문에 해악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2점. 선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맨날 그렇게 다치는데. 만약에 이 선원들이 정말로 문제의식을 느꼈다. 그러면 뭐 선상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동료 간의 갈등이나 뭐 그러니까 루피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그런 이 게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만화책에 표현이 됐으면은 나미가 이런 고민을 만약에 이 친구랑 네. 계속 다니는데 좀 이따 죽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여기 있는 애들은 다들 그렇게 왜 이렇게 우정만 찾아? 아니. 무슨 가오가 이거야? 나중에 합체할 듯. 싫다. 그리고 어쩌면 이 선원들은 그 다치고 이런 걸 은근히 즐길 수도 있어요. 아, M인가? 예, 뭐 마치 드래곤볼에서 야무치가 선두 중독이듯이 이 친구들도 초파가 네. 프로포폴 같은 거 낳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맞아, 있겠네요. 맞아. 있겠네요. 예. 크게 다쳐야 맞으니까. 네. 어. 맞으려고. 거기에 중독돼 어. 있는 선원들인 거죠. 이건 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사고 칠 거야. 내가 다칠 거야. 내가 다칠 거야. 아 요즘 루피가 사고를 안 치네. 내가 쳐야겠다. 예, 네. 다음번 변태 선원 특집에 제가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또 한 번 패배를 맛보시고 싶으시면 꼭 들고 주시죠. 네. 자, 마지막 피청구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 피청구인은 5스타 스토리지의 AKD 황제 아마테라스입니다. AKD 48. 네, 계속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이제. 예. 그 원작을 볼 때도 약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곱씹어 볼수록 참 나쁜 사람이더라고요. 참 나쁜 참 사람. 참 나쁜 사람. 예.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거기에 있습니까? 저분은 선의도 아닙니다. 이제 탄핵 8견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델타벨룬성 헌재 소장 꾸봉입니다. 예, 저희 사회와 나라에 많은 논란을 주었던 그리스 왕국 84대 국왕 아마테라스 디스 그란드 그리스 에이더스 포스 4세의 탄핵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길다. 이름 너무 길어. 예, 판결문 낭독에 앞서서 이제 피고 아마테라스 황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쪼커 성단의 창조신이에요. 신이네. 예, 이미 탄핵은 물 건너간 것 같긴 한데요. 반인 예, 그리스 국왕으로 나오면 아명은 레디오스 소프, 작중 내에서도 거의 대부분 레디오스 소프로 활동합니다. 네. 주로 레디오스 소프 상태에서 사고를 치고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네요. 이름이 여러 개죠. 네, 예. 구리 예, 닿죠. 구리죠. 구리기도 하고 이게 좀 나중에 다 말씀드릴 텐데 되게 이 사람이 범법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단성생식으로 태어난 캐릭터로 약간 예수님 느낌 나죠. 하얀 머리에 붉은 눈을 하고 있고 성별도 모호하고 감정도 없는 상태예요. 요즘은 약간 정상 참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감정을 몰라요. 컴퓨터 그쵸. 같은 존재로 네. 나오고 자라면서 이제 주변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을 익힌 것 같은데 주변인들이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친구들이 없어요. 네. 자기 엄마도 좀 이상하거든요, 사실. 예. 아빠 총 맞아 죽어. 엄마 총 맞아 죽어. 이거 뭐예요, 갑자기? 엄마는 마법 장풍 맞아서 돌아가시는 단어만 나오면은 뭐 머릿속에서 뭐가 이렇게 리스트가 도나봐. 예, 예, 그러신 분이 알고리즘 같아요, 수북님은. 자동 완성 검색한 거지 네. 그 안에. 예,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탄핵 안건 첫 번째는 네. 레디오스 소프라는 가상 신분을 이용해서 타국의 재산을 강탈한 행위가 있습니다. 네. 아들러성의 파티마 피로 현장에서 파티마 브랜드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발란시에 파티마를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강탈을 한 혐의가 있어요. 예, 실제로 그 발란시에 파티마는 나중에 아마테라스 국왕의 왕비로 책정된 사실이 있어 그 혐의가 더욱더 개연성을 가지고요. 그 과정에서 아들러성 병력과 충돌을 일으키고 친위 기사단인 미라주 나이트의 병력과 국가재산으로 만들어진 나이트 오브 골드를 사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성단법에 금지되어 있는 바스터포를 지상에서 사용을 하죠. 예. 다양한 범법 행위가 있고요. 또 탄핵 안건 두 번째로는 국가재산인 무기 및 첨단 기술을 무단 전수한 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샤의 배임 행위와 비슷한데요. 근데 예. 하나만 그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왕이라서 근데 딱 저도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의회가 작동하고 있고 의회가 있긴 있죠. 그렇게 그쵸. 치면 입헌 군주제. 군주제라고 네. 판단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왕은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콜러스 왕조의 기기인 주논의 레드미라주용 이레이저 엔진. 근데 레드미라주용 이레이저 엔진은 국가 재산으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쵸. 그건 그럼 국가 사유재산이 기밀이죠. 아니에요. 약간 그 네. 샤 아즈나블님께서 한 거랑 비슷한 네. 행위죠. 예. 훗날 무상으로 이걸 제공해서 음. 콜러스 6세의 손에 들어가서 나중에 아마테라스 킹덤이 멸망하는 단초가 됩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 황제의 무절제한 호의로 국가에 큰 손해를 입혔죠. 네. 그다음 탄핵 안건 세 번째로는 분신을 이용한 권력 집중화입니다. 음. 실제로 다양한 분신을 이용해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전 세계 마법사 길드를 장악하기 위해 멜린스라는 분신을 만들어서 그 파라 길드의 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네. 마도사의 정보력과 지식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국가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 파라 길드의 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아마테라스 왕이 멜린스라는 걸 알았다면 파라 길드의 장으로 과연 타국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이제 그런 점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다음에 아가리노 킴이라는 다이버를 분신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고 다닙니다. 될성 부른 떡잎들을 미리미리 찍고 다니죠. 아마테라스 장학생인 거죠? 네, 아마테라스 그렇죠. 장학생이죠. 네. 네. 그 탄핵한 건 네 번째는 대리자들을 내세우고 자기는 혼자 놉니다. 특히 이제 예. 네. 권력을 지어준 거는 아마테라스 본인인데 아이샤 고단테 등등 자기와 다 비슷하게 생긴 인물들을 분장을 시켜놓고 자기는 놀러 다닙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 일에만 신경을 쓰죠. 자기 국민들을 내버려두고 계속 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리자들이 각종 외교 행사에 다 참석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타국에 대한 사실은 무시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타국의 농락한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자기 대리인인 유판드라의 폭정을 묵인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성단을 상대로 전쟁을 유판드라가 벌이게 되는데 자기가 이제 황제 대신에 통치하라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파티마를 만들어서 한 게 유판드라예요. 근데 이제 폭정을 펼치고 있을 때도 전혀 상관하지 않다가 막판에 콜로스 6세를 도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네. 예, 이건 방임을 넘어서 배임? 뭐죠 이거는? 이건 네.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이 그건 사람. 완전 자기 마음대로 네. 하고 있어요. 이건 계속 거의 뭐 내란죄. 내란을 네, 내란죄죠 사실은. 예. 네. 국가 전복이 됐잖아요 결국에. 네. 그다음 탄핵 안건 여섯 번째는 미라주 기사단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인사권을 남발한 행위입니다. 친위 기사단이라고는 하지만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미라주 기사단을 사적인 행위에 이용하고 인사권을 남발하고 열심히 검수를 연마한 흑수저 기사 후보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습니다. 그 네. 특혜 같은 거네요. 특혜죠. 세력 특혜. 그러니까 줬죠. 뭐 네. 특히 검증도 없이 막 불법 캐릭터들을 많이 임용을 해요. 샤프트 같은 마약 유통업자나 네. 살인마, 국가 내란을 일으킨 사리온 왕자 등을 검증 없이 임명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합니다. 예. 그다음 탄핵 안전 일곱 번째로 사사로운 외출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잃게 합니다. 특히 생명의 물 사태에서 국왕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레디오스 소프 신분으로 혼자 돌아다니다가 위기에 처해서 AKD 정규군이 거의 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탄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와 같은 안건에 대한 대법관들의 판결 결과 84대 그리스 국왕 아마테라스 4세를 파면합니다. 진심 화나신 것 같아요.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네. 진심 화나신 것 같아요. 플로트 템플에서 당장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틀 있다 나갈 거예요. 일단 저 아마테라스 이분은 신이잖아요. 근데 그죠. 이 신이라는 걸 떠나서 왕좌에서 물러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왕으로서는. 왕자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봐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봐요. 왕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꾸봉님께서 계속 얘기하셨지만은 왕으로서의 자기 권한만 이용만 했지 절대 책임을 안 지고 진짜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죠. 나중엔 심지어 그 라키시스 구한다고 행성 하나를 날려버리죠. 네. 네.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는데 행성을 날려요. 네, 행성을 아주 바스터포로. 폭파시켜버립니다. 바스터포로. 그래서 아마테라스는 저는 이 부분은 위법성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AKD의 법으로만 따진다면 진짜 이거는 그냥 바로 탄핵이다라고 네. 보고요. 그 대신에 일단 신이라는 부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위법성 4.5점 주고요. 네. 해악성은 그냥 이분은 그냥 5점이라고 봅니다. 전. 이분 때문에 정말 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이 부분은 5점 그냥 드리겠습니다. 저도 해악성 5점. 그 거의 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네, 학살을 그렇죠. 했는데 이게 뭐 정상입니까? 네. 네. 어쨌든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악성 5점 드리고요.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말씀해주신 부분이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어쨌든 이 사람의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사유들이 있지만은 뭐 탄핵 사유로는 당연히 충분하다고 봐요. 네,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그 친이 기사 날 때 친이계 의원이 생각났어요. 네. 한번 해주세요, 성대모사. 네. 아, 우리 친이계 의원이 이번에 공천에서 많이 떨어진 데 대해서 유감스럽다. 그 생각.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연습하죠. 저는 저도 해악성은 당연히 5점 만들 수 없고요. 예. 이게 이제 뭐 만화에서도 뭐 신화의 이야기라고 나오잖아요. 정말 그렇게 느낀 게 옛날 그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북유럽 신화 이런 거 보면 약간 좀 또라이 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딱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약간 정상 참작을 해주자면은 일단은 이 사람은 신이기 때문에 같은 종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 그래서 점은 다른 종에 대해서 이거를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종이 완전 다른 이게 이 사람은 신이지만 기사만 해도 달리는 속도가 제규어의 3배잖아요. 그놈 왜 하필 제규어야? 왜 하필 제규어야? 그러니까는 비교 안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는 도저히 이거는 같은 종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힘의 차이가 월등하면은 예.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인간이 갑자기 이제 바퀴벌레로 빙의해서 바퀴벌레들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막 근데 이제 파워는 이런 거는 사람의 파워예요. 예. 그래서 막 바퀴벌레들 막 다 죽이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뭐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위법성은 음. 4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북님 의견이 제일 타당한 것 같아요. 저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네. 좀 그렇죠. 네.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왕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신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말고. 네, 그렇죠. 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아마테라스는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그 일본의 네, 신이죠. 신화죠. 네. 그 탄생 신화 네.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네. 이름을 따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약간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게 네. 만약에 우리의 동물들이 그러니까 고양이나 개나 뭐 소나 가축, 닭 심지어 닭이라도 인간의 언어를 해요. 지능은 그대로인데. 네. 네. 예, 그러니까 뭐 아파 싫어 무서워 뭐 이 정도의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도축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힘들죠. 예. 일단 대화가 가능하면 네, 그쵸. 교섭의 여지라는 게 있으니까. 네. 안 먹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힘들겠죠 아마. 네. 네. 그렇죠. 정말 힘들죠. 사람들 그런데 이 힘의 차이는 너무 현격하잖아요. 네. 인간과 뭐 동물 간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뭔가의 기술이 개발되면은 숨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게 만약에 보편화돼 버리면은 진짜 말한 대로 도축이 힘들어져요. 근데 옛날에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도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에 식인 얘기하다가 예. 같은 종을 먹는 게 식인이다라고 했는데 그쵸. 대화가 가능한 종족을 먹는 것도 어떤 의미로는 의식이 예, 있는 걸 먹는 게 식인이냐 아니냐. 예. 네, 이런 진지한 네. 얘기가 드래곤볼에서 베지타가 외계인 뜯어먹고 있는 거 네, 얘기하면서 나왔죠. 했었죠. 아주 쇼킹했습니다. 이게 바로 덕보드 차트 아닙니까? 엄청 진지한 얘기거든요. 뭐 저는 뭐 이제 학문적 정의로 카니발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식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식인의 정의는 그거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고, 그 만약에 이제 의식이라는 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정의가 바뀌겠죠 아마. 근데 이게 조금 틀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먹을 수 있는 가축을 얘기했지만 아마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먹진 않잖아요. 그냥 대화가 통하는 내 완전 아래 그냥 하루에 뭔가 종과 있는 거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선 진짜 이 사람들은 약간 뭐 벌레 같다고 그냥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어쨌든 얘는 죽건 말건.
탄핵 판결은 인간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예, 어쨌든 이 사람 탄핵시키는 걸로. 탄핵시키고 다 멸망당하겠죠. 그렇지. 신이니까. 뭐 신의 뭐 세계상이 파멸할 것 같아서 신의 힘을 안 쓴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예. 파멸시키겠죠. 그런 거 치고는 쓰고 싶을 때 써요. 네. 그 작가가 스토리 좀 말릴 것 같으면 안 쓰고. 예, 예. 그런 식이에요. 참 편리하네요. 예. 좋겠다 신. 그 작가가 원래 편리해요. 예. 편리하게 작품을 예, 안 하죠. 예. 작품 활동을 안 하는 네, 거죠. 작품하면 불편하거든요. 예, 그렇죠. 불편하죠. 막 힘들어. 쓰고 막 스토리도 생각해야 되고. 아, 자기 얼마나 그림도 힘들어. 느리게 그리는데 뭐 빨리 내라 그러고 막 예, 이러니까. 아, 얼마나 귀찮아. 귀찮아요. 네. 저희 그러면 이번 방송 4명에 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겨보고 있습니다. 예. 순위 발표 시간이 네. 있겠습니다. 네, 역시 본능을 되찾으신 분께서 제가 역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군요. 예, 축하드립니다.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이게 나라도 원상태로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잠시 제정신이 예, 아니었나 점수도 원상태로 돌아왔어요. 13점으로 뭐 누구였죠? 예? 루피 씨. 아, 네. 네. 루피 씨는 그럼 꾸준히 선장하시는 걸로. 네. 아, 그래야지 돈 벌지. 아, 그리고 3등은 음. 박빙이에요. 프로페서 X와 샤 아즈나블이 0.5점 차의 승부를 벌였는데 샤 아즈나블이 24.5점으로 3등을 하셨고요. 와. 높은 점수네요. 예, 프로페서 X는 25점으로 2등을 하셨습니다. 야, 이번엔 다 고득점이네요. 네, 네. 예, 뭐 님 빼고. 탄핵 당할 만한 사람을 아니 데려왔으니까. 루피 나쁜 사람. 지금 참고로 전 신을 데려왔고 이분은 뮤탄트를 데려왔어요. 그러네요. 아, 나 고무인간 데려. 요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은 샤 아즈나블밖에 없어요. 그것도 보통 인간은 아니에요. 뉴타입이야. 뉴타입이네. 멀쩡한 인간이 없네. 아, 보니까. 그러게요. 1등은 그래서? 27.5점으로 아마테라스가 했습니다. 아. 와. 야, 그건 좀 또라이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이건 좀 이상하지. 해악이 이상하죠. 너무 커요 이 사람. 네, 네. 그렇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저 사람 때문에. 별 단위로 죽으니까. 네. 여기는. 근데 죽었는데 이유가 되게 이상한 이유들로 인해서 뭐 분쟁이 벌어진 거라 음. 좀 그렇죠. 네. 저희가 이렇게 4명의 가상 인물들을 가지고 탄핵 심판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사실은 수북님이 좀 아쉬워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들로 네. 탄핵 심판 한번 해보면 특히 좋지 않겠나 하고. 네. 한국 근현대사의 그쵸. 분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걸 건드리기에는 저희가 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맞아요. 좀 그렇죠. 사실 이제 마티즈는 안 무서운데 네. 예 역덕후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쵸. 아, 그게 더 무섭죠, 저희는 사실. 분들이 오시면 훨씬 이제 무섭죠. 예. 니들이 말한 거 네. 우리 뭐 제타 제트 이건 문제 아니에요. 네. 예. 그거 어차피 다 가짜잖아. 제타고 제트고 뭔 상관이야? 우리가 이렇게 변신하는 막말할 수 거는. 있는 건 이게 다 서브 컨텐츠이기 때문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 자, 뭐 다른 분들은 뭐 소감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저는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좀 흐뭇하고요. 앞으로도 본연의 모습 잃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힘들어. 듣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순위를 유지해 주는 게 방송의 인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네. 아, 그래요? 좀 정상적으로 돌아와.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방송의 본질이 깍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예, 깔 때가 훨씬 재밌네요. 저는 아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예. 무서웠어요. 진짜 화난 것 같았어요. 예. 너무 화나더라고 이 친구 쓰다 보니까. 예. 네. 저는 그 오늘 햇님이 가져온 저 프라모델 클럽지 한정판이 매우 탐나네요. 안 줄 거예요. 제 거예요. 네. 승부다. 루피. 네. 자, 저희가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재녹음을 했지만 뭐 제대로 방송이 나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아우 기술적으로 버튼을 안 눌렀죠. 네. 아주 기술적이죠. 되게 하드웨어적인 실수였죠. 네. 텐션을 올리는데 너무 힘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아, 초반에 노력하신 게 너무 네. 드러났어요. 아, 훌륭했습니다. 그렇죠. 수북님이 네. 좀 체력이 네. 많이 이렇게, 약하신데. 약하신데 그죠? 오늘 고생 출근했어요 저는. 네. 아, 진짜요? 아. 전 내일 아침 출근. 뭐야 네. 이게? 알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그 집에 내려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먼 길 가셔야겠네. 그렇죠. 제 집이 좀 멀어가지고요. 멀죠? 뉴이야. 이제 안 돌아오시는 걸로. 나 빼지 말고. 네. 이제 수북님 편집할 줄 아니까. 제가 탄핵되는 걸로 우리 역해나 영입하자. 이렇게. 제가 탄핵되는 걸로 이번 방송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